안녕하세요. 평범한 수학 문제풀이 백쌤입니다. 오늘은 혼공수학 시리즈 중학교 2학년 2학기 48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단원 확률 할 차례. 이 확률은요, 경우의 수하고 연결이 돼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 확률이 뭐야? 우리 초등학교 때도 어떤 일이 발생할 그 가능성 기억나나요? 해가 동쪽에서 뜰 가능성, 확실하다. 기억나지? 그 다음에 동전이 앞면이 나올 가능성, 반반이다. 그쵸? 그럼 해가 서쪽에서 뜰 그 가능성, 0이다. 그치? 완전 가능하지 않다.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있지. 그게 이제 확률이라는 건데, 이제 앞에 경우의 수하고 연결해서 얘기해보면, 전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거 중에 이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게 바로 확률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확실하다. 100%. 우리 이것도 초등학교 때 배운 거 100%. 그럼 확실한 거지. 그런 걸 이제 비율로 나타내는 거. 발생할 가능성을 비율로 나타내는 게 확률이 되겠네. 이 말만 가지고 딱 보면.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그 전에 그렇지, 교과서를요, 관찰, 해석, 적용해가지고 왔지요? 그 다음 여기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관찰, 해석, 적용했지. 그러고 문제를 어떻게? 꼼꼼하게 읽고,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고, 말을 그대로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앞에 경우의 수를 잘 하는 게 중요해. 그래야 전체 경우의 수, 이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을 잘 구해야 확률이 나오겠지. 오케이? 그러면 확률에 대해서 한번 할 텐데, 그 전에 한번 어떤 것들을 배울지 한번 목차를 봅시다. 이제 확률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거의 뜻이 나오겠죠? 그 다음 성질이 나오겠지?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중심으로 자꾸 생각을 했는데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것도 있을 거야. 이거는 여기 가서 또 배우면 될 거고. 얘네를 이제 계산하는 거.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우리가 만약에 경우의 수를 안 배웠으면요,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를 그냥 쑥 읽고 지나갔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일어날 가능성이라는 말로 바꿔보면 얘는 어떤 거? 합의 법칙이 적용됐었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가능성은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으로 했었지. 그러면 여기 확률을 계산할 때도 선생님이 경우의 수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오케이? 그 다음에 연속하여 꺼내는 경우의 확률,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배우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네들을 쭉 배우는데요. 확률의 뜻과 성질과 계산을 배울 텐데, 5학년, 6학년 때 비와 비율, 가능성, 아까 선생님이 말한 거, 일이 일어날 가능성, 얘네들이랑 연결이 될 거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상대도수, 상대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상대평가 그런 거 하잖아. 상대평가. 그쵸? 그리고 절대평가, 상대평가 다른 점이 뭐야? 절대평가는요, 내가 맞은 점수 그걸로 끝이야. 그치? 그걸로 그냥 A, B, C, D 하는데, 상대평가는요, 등수가 있어. 몇 명 중에 몇 등 해서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상대라는 말이 들어가면 순간 비율을 떠올리면 된다고. 그리고 여기서도 확률하고 률자가 들어갔으니까 얘도 비율에 관계되겠지. 그리고 얘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확률의 뜻, 활용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요, 다음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시오. 그랬네. 동전을 한 개 던질 때 앞면이 나온다 그러면 가능성이 얼마? 2분의 1이겠지. 반반이니까. 그치? 전체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오케이? 반반이다 그랬는데 얘를 수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주사위를 한 개 던질 때 1 이상 6 이하의 눈이 나온다. 주사위를 한 개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가능성, 경우의 수는 6가지인데요. 그 중에 1 이상 6 이하는요, 1, 2, 3, 4, 5, 6 전체 6가지니까요. 얘는 가능성 1 확실하다. 그쵸? 초등학교 때 했던 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2번. 오른쪽 상대도수의 분포표는요, 어느 날 우리나라 25개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해 나타낸 건데, A, B, C, D에 알맞은 값을 각각 구하시오. 그랬네. 이게 바로 이거 전체 25개 지역 중에서요, 미세먼지가
0에서 15, 0도 이상, 0 이거 마이크로그램이죠. 얘가 요렇게 생긴 게요. 사실은 요 M자를 요렇게 쓰는 거겠지?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즉, 요 세제곱, 1세제곱미터, 요 정도, 1미터, 1미터, 이렇게 되는 이 공간 안에 미세먼지가 몇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니가 이제 미세먼지의 농도가 되겠네. 우리는 요 단위만 보고도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 요렇게 공부하면 되지. 그러면요, 미세먼지가 1세제곱미터 안에, 이거는 그러면 가로가 1, 세로가 1, 높이가 1, 이런 공간 안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있니? 거기에 관한 문제겠지? 그 0 이상 15 미만인 거는요, 5개 지역, 우리나라 5개 지역이니까 뭐 도시?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지. 7개 도시, 7개 지역이 이렇게 돼. 그럼 얘는요, 25개 중에 7개니까 그 비율이 바로 상대도수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바로 확률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상대도수는요, 도수의 총합분의 이 계급의 도수. 그럼 얘는 얼마게? 그렇지, 얘는 100분의 28이니까요, 0.28이 되겠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이거 상대도수 구하는 방법은 이게 정석. 상대도수의 뜻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요것만 보고 우리가 비례식으로 할 수도 있어. 어떻게? 여기 도수가 6일 때요, 상대도수가 0.24래요. 그러면 도수가 7일, 여기 먼저 해볼까? 7일 때는 얼마니?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 네모, 여기를 x라고 하면 6x가요, 이거니까요, x는 6분의 0.24 곱하기 7 하면 되겠지. 그럼 너 약분해서 6, 4, 24니까 0.04, 47에 28, 0.28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어떤 식으로 구하든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쭉 해도 되고, 아니면 비례식은 비례식인데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은요, 6일 때 0.24면 1일 때 얼마니? 이걸 찾는 거야. 얘를 6으로 나누면 1일 때 0.04가 되겠죠. 그럼 이제 곱하기만 하면 되지. 10일 때는요, 10배니까 0.4가 될 거고요. 2일 때는 2배니까 0.08이 되겠죠? 그 다음 합계는요, 요거 다 안 더해도 돼. 항상 1이 돼야 되니까 무조건. 오케이? 그럼 1이 되는 확인. 2, 4,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왜 1이 안 되니? 잠깐만 봅시다. 0.04, 0.08, 4, 6에 24, 0.28, 4하고요, 2하고요, 2하고 더하면 8. 여기가 8, 15, 25가 맞는데요. 그럼 얘네가 더하면 다 1이 돼야 되는데, 8하고 4하고 6하고 더하면 얼마니? 16에 2. 10 맞죠, 그러면? 너가 1의 자리, 소수 둘째 자리가 20이 되니까요. 그러면 4, 8, 맞네, 1. 선생님 지금 잠깐 착각했다. 0.28 더하기 0.4 더하기 0.24 더하기 0.08은요, 얘네 세 개 더하면 2, 얘네들 다 더하면 10이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상대도수의 합은 항상 1이 나와야 되는. 지금 1이 안 나오는 줄 알고 선생님이 계속 다시 쳐다봤어. 1 나오죠? 그래서 D는 안 구해도 돼요, 이렇게. 얘는 무조건 1이 나와야 돼. 만약에 1이 안 나왔다, 그럼 여기 어딘가 계산이 틀렸다는 소리. 오케이? 그럼 상대도수는 구하는 방법은 뭐다?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를 구한 게 상대도수.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도수랑 상대도수가 같이 나온 거 있으면 얘를 활용해서 비례식으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도수가 1일 때 얼마니를 먼저 찾아서 거기에다가 얘네들을 다 곱해줘도 되고. 사실 그것도 비례식이야. 오케이? 이해되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풀면 끝. 오케이. 그러면 이제 확률의 뜻과 성질 한번 해봅시다. 확률의 뜻. 확률이라는 거는요, 동일한 조건 아래 같은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이게 우리 경우의 수에서 나왔던 표현 그대로잖아.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요, 같은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할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 그 사건, 어떤 사건 A나 사건 B가 나올 수 있는 가지수, 이걸 경우의 수라고 그랬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상대도수와 가까워지는 일정한 값, 이거를 확률이라고 하네. 이해됩니까? 이런 가지수 전체 얘네를 하나씩 세는 걸 경우의 수라고 하고요. 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상대도수, 얘랑 가까워지는 일정한 값, 이거를 확률이라고 한대. 그래서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요, 일반적으로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분의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요게 바로 확률이 된다고요. 이해되죠? 선생님이 말했던 것 그대로.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는요, 보통 확률을 P로 나타내. 왜냐면 probability 해가지고 가능성 이런 말이야. 그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면 확률을 보통 P로 나타냅니다. 그래서요, 모든 경우의 수 중에 그 사건,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우리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한 다음에 확률을 배우는 거지. 오케이? 그럼 확률은 보통 분수나 소수,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그랬지. 그럼 이거가 바로 비율을 나타낼 때 이렇게 요 방법들을 쓰잖아. 그래서 확률하고 비율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상대라는 말이 딱 들어가잖아요. 이해되죠? 오케이. 아래 그림과 같이요, 영화의 장르가 적혀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카드 8장이 있는데 이 중에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어. 그러면 코미디가 적힌 카드가 뽑힐 확률, 그러면요 8개 중에서 카드 한 장을 뽑지요. 그럼 8개 몇 가지,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모든 경우의 수는 8가지 경우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코미디는 하나 들어있죠. 하나. 코미디, 모든 경우의 수 중에 코미디, 사건 A, 코미디가 적힌 카드가 뽑힐 사건 하나, 경우의 수, 그러면 8분의 1이 되겠죠. 판타지가 적힌 카드가 뽑힐 확률은요, 판타지는 하나, 둘, 3개나 있네. 그쵸? 그러면 전체 카드는 8장 중에 하나를 뽑을 거니까 8가지 경우의 수 중에 판타지가 뽑힐 확률은 8분의 3이 되겠다. 이해됩니까? 어떤 사건, 즉 판타지가 뽑힐 경우의 수는 3개니까요. 8분의 3, 끝. 이해되죠? 별거 없지? 경우의 수만 잘 해놓으면 여긴 그대로 하면 돼. 빨간 공 3개, 노란 공 7개, 파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 하나를 꺼낼 때요, 공 1개를 꺼내는 게 사건이야. 그 중에 어떤 사건? 특정한 사건은 파란 공. 파란 공을 꺼내는 게 특정한 사건 A. 공 1개를 꺼내는 게 전체 이제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러면 몇 개의 공이야? 빨간 공이 3개고요, 노란 공이 7개고요, 파란 공이 5개가 있네. 전체 공이 몇 개? 전체는 총 15개인가? 15개. 15개 중에 하나를 뽑을 경우의 수지요. 그러면 15분의 모든 경우의 수, 15개 중에 파란색 공이 나올 확률은 파란색 공은 5개니까 5개 중에 하나를 뽑겠지요. 그러면 15분의 5니까 약분을 하면 3분의 1이 되겠지요. 이해됩니까? 이게 끝이야, 그냥. 다음 표는요, 성훈의 학교 동아리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건데, 성우가 이 중에서 1개를 선택한대. 체육 동아리를 선택할 확률은요, 그러면 전체 내가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음악 동아리 1개, 어학 동아리 2개, 체육 동아리 4개, 과학 동아리 3개.
여기 왜 더하기 하는지 이유 알겠죠? 이 중에 하나를 딱 뽑는 순간 끝. 그쵸? 내가 동아리 한 개를 선택하는 거잖아. 그러면 한 개를 선택하는 순간 끝이라고요. 사건이 끝나. 그러니까 하나에다가 더하기.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순간 끝나니까 더하기. 넷 중에 하나 선택하면 끝나니까 더하기. 이 중에 하나 선택하면 끝난다고요. 이렇게. 오케이? 얘를 하나 선택하고 또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으면 곱하기가 나오겠지만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끝이 나잖아요. 사건이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요거 분의 체육 동아리는 총 4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겠지. 그럼 이게 답이 되겠죠? 그럼 너는 얼마니? 전체 10분의 4니까요. 약분하면 5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서로 다른 동전 3개를요. 동시에 던진대. 다음을 구하시오.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첫 번째 동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앞면 아니면 뒷면. 하나 던졌어요. 이걸로 끝나요? 안 끝나. 동전이 3개가 있어. 그러면 곱하기. 두 번째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앞면 아니면 뒷면 2가지. 사건이 아직 안 끝났어요. 3개를 던져야 돼. 마지막 세 번째 앞면 아니면 뒷면. 그래서 전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2의 세제곱 8이요. 우리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6이라고 하면 안 돼. 2의 세제곱을요 6이라고 하는 친구들 아직도 있어. 안 돼. 8이에요. 2 곱하기 2 곱는 4. 4에다 2를 곱하면 8이 돼야지요. 오케이? 그 다음 앞면이 2개 나오는 경우의 수. 앞면이 2개 나오는 경우의 수는요, 어떻게 하면 될까? 요거는요, 우리 앞면을 1번, 뒷면을 2번이라고 해볼까? 그럼 첫 번째가 앞면, 두 번째도 앞면, 세 번째가 뒷면이 나오거나, 앞면, 뒷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 앞면, 앞면이 나오거나, 이런 거밖에 없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몇 가지 경우의 수? 3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네. 그쵸? 이런 거 막 내가 공식으로 어떻게 할까? 그 고민할 시간에 몇 개 안 되면 이렇게 숫자로 쓰는 게 훨씬 낫지. 그쵸? 이렇게 해서 파악하는 게 훨씬 쉽잖아. 그러면 앞면이 2개 나올 확률은요, 전체 경우의 수 중에 여기 이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수 해서 8분의 3 하면 끝.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아까 그 앞면이 2개 나오는 거를 공식으로 한번 해봐 줄까? 여러분들이 숫자가 커지면 활용할 수 있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한번 봅시다. 얘를 그냥 그 공식을 이용해서도 한번 해볼게. 앞면이 2개 나오는 경우의 수는요, 이 동전 3개 중에 앞면이라는 여기 앞면이라는 대표 2명을 뽑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겠지. 그쵸?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 두 번째 앞면이 나오고 이런 거 상관없이 먼저 하나의 동전을 뽑았어요. 너를 앞면이라고 지정해요. 그러면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경우 이제 2개 중에 하나가 앞면이 나오면 되니까 2가지. 그쵸? 그런데 첫 번째가 앞면이 나오고 두 번째가 앞면이 나와도 되고요.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잖아. 그쵸? 첫 번째 동전, 세 번째 동전의 앞면이 나왔어. 아니면 세 번째 동전이 앞면, 첫 번째 동면이 앞면. 대표, 자격이 똑같은 대표를 뽑는 거랑 마찬가지겠지. 그럼 얘를 어떻게? 2로 나누면 되겠지. 두 동전이요, 순서에 상관없이 나오는 것처럼, 즉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해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우리 아까 선생님이랑 목차 읽었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요거를 살짝 응용하면요. 앞면이 2개 나온다는 소리는 동전 3개 중에 앞면이 2개 나온다는 소리는 뒷면이 하나 나온다는 소리겠죠. 그치? 그러면 걔를 이용할 수도 있어. 그럼 첫 번째 동전이 뒷면이 나올 경우, 두 번째 동전이 뒷면 나올 경우, 세 번째 동전이 뒷면 나올 경우, 이 3가지밖에 없겠지. 그래서 다양하게 경우의 수는요, 우리가 또 막 생각하면 할수록 다양하게 풀이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계속 생각해 보세요. 도형도 마찬가지. 도형도 여러 가지 풀이법이 있었지, 경우의 수도, 확률도 마찬가지.
내가 생각을 잘 하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오케이? 오케이. 다음.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요, 동시에 던진대요. 다음을 구하세요.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첫 번째 주사위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 사건이 안 끝나요. 왜냐면 두 개를 같이 던져야 돼요. 이제 하나밖에 안 던졌어. 안 끝나. 두 번째 주사위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에서 전체 36가지의 경우의 수. 그쵸? 그 중에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은요. 그러면 앞 첫 번째 주사위가 1이면 두 번째가 1. 2면 2, 3이면 3. 전체 몇 가지? 6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나오는 두 눈의 합이 6일 확률. 여기 확률이니까요. 경우의 수만 구하면 안 되겠네. 전체 중에 6가지니까 너는 6분의 1이 되겠지. 2번. 그 다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6일 확률. 그러면 6이 되려면요. 1하고 5, 2하고 4, 3, 4, 2, 5, 1 이렇게 5가지밖에 없네. 그러면 확률은요. 전체 36가지 경우의 수 중에 5가지. 그래서 36분의 5. 이해되죠? 첫 번째 경우의 수는 36가지인데요.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은요. 6분의 1. 36가지 중에 6가지. 합이 6이 될 확률은요. 36가지 중에 5가지. 그래서 36분의 5. 오케이. 네, 좋습니다. 다음.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져가지고요. 나온 눈의 수를 각각 XY라고 한대요. X 더하기 2Y가 11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어. 그러면요.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우리가 5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동전 몇 개 가지고 돈을 뽑을 때 얼마 맞추는 거 있었죠.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그 중에서도 얘를 조금 더 쉽게 풀으려면요. 개수가 큰 거 있지. 얘를 기준으로 쭉 하면 좋아. 무슨 말이냐면 먼저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요. 경우의 수 몇 가지? 36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36. 그 중에 얘네가 11이 되는 거. x 더하기 2y가 11이 되려면요. x에다 뭐 넣고 y에다 뭐 넣으면 되잖아. 그런데 주사위의 눈이니까요. 주사위 눈은 1부터 6까지지. 그쵸? 그러면 이때 x에다 먼저 넣지 말고요. 개수가 큰 요 y에다가 먼저 넣으면 계산이 훨씬 쉬워. 나중에 해보면 알아요.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x에다 1 넣고 그럼 너가 뭐가 되니? 막 찾는 거.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y에다 먼저 1일 때 찾아보고 2일 때 찾아보고 이렇게. 오케이? 그럼 y가 1이면요. x는 얼마여야 돼? 9여야 되죠. 그러면 y가 1일 때 x는 9. 이거는 주사위의 눈이 아니니까 탈락. y가 2면요. 4니까 넘기면 7. 너가 7이 돼야 돼요. 너도 주사위의 눈이 아니네. 그럼 3일 때는요. 6이니까 넘기면 5가 되겠죠. 그럼 너는 5. 오케이. 너는 괜찮아. 그 다음 4일 때는요. 8이니까 넘기면 3이 되겠죠. 오케이. 3,4도 되고요. 그 다음 y가 5일 때는요. 10이니까 넘기면 1. 너도 괜찮아. 그 다음 y가 6일 때는요. 음수가 나오네. 주사위 눈의 수는 항상 양수니까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총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전체 36가지 경우의 수 중에 3가지. 그래서 1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이거 나중에요. 고등학교 가면, 음이 아닌 정수, 이런 식의 그 개수를 구하는 거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줄여서 아정,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랑 그거 푸는 문제랑 이렇게 똑같아. 고등학교 때도 또 요거 할 거야. 오케이? 얘를요, 그대로 자판기나 뭐 동전, 500원짜리 몇 개, 100원짜리 몇 개, 50원짜리 몇 개, 이런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어. 이해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걔네 문제들도 한번 풀어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1350원짜리 물건을 사야 되는데, 500원짜리가 3개가 있고요. 100원짜리가 뭐 5개가 있고요. 50원짜리가 뭐 5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너를 500x 더하기 100y 더하기 50z는 1350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풀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그냥 얘네를 표를 만들어서 해줬죠. 500원짜리가 2개면 100원짜리가 몇 개 필요하고 50원짜리가 몇 개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그치? 이해됩니까? 이거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 이제는 할 수 있을 거니까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 이런 문제 한번 이런 식으로 풀어보세요. 알겠지? 오케이. 다음 3-1번. 주사위 한 개를요 2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x,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를 y라고 한대요. 이때 이거일 확률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항상 구해야죠. 주사위 한 개를 2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개? 먼저 한 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개. 끝나요? 안 끝나. 2번 던지래 곱하기. 그래서 2개를 동시에 던지거나 하나를 2번 던지거나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6가지. 그 중에서 얘를 만족할 확률 그랬죠? 그러면 2x 플러스 3y가 10보다 작아야 된대요. 뭐라고? 개수가 큰 거. 얘를 기준으로 해보자고. y가 1이면요. 너가 3이니까 넘어가면 7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7보다 작으려면 x가 될 수 있는 건 1도 되고요. 2도 되고요. 3도 되고요. 4가 되는 순간 넌 8하고 3, 11이 되니까 안 돼. 그래서 y가 1일 때 경우의 수 하나, 둘, 세 가지.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1이 나오고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1이 나오고 3이 나오고 1이 나오고 끝! 주사위 2개 정해졌잖아. 그러면 이 세 가지 더하기 y가 2일 때는요 6이니까 넘기면 4죠? 4보다 작아야 돼. 그럼 x가 1, 2는 안 되겠죠. 그치? 4랑 똑같으면 안 되니까 10이 돼버리면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y가 3이면요 너가 9지요. 넘기면 1보다 작아야 되는데 x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는 2x가 1보다 작으려면 분수가 돼야 되니까 안 되겠죠. 끝!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즉 1,1, 2,1, 3,1, 1,2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다고.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36가지 중에 4가지니까 36분의 4는요 9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이해됩니까? 오케이. 여기 개수가 작은 x를 먼저 기준으로 한번 해보면요.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y가 될 수 있는 거 1, 2 집어넣으면 1, 3 집어넣으면 1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는데 항상 개수가 큰 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확률의 성질 이런 것부터 쭉 해볼게요. 별로 안 어렵지 확률은. 그 대신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해서 전체 모든 경우의 수 중에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게 바로 확률이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